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윤석빈입니다.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융합의 시대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간과 IT 기술을 융합해서 이제 제가 스마트 시티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죠.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아마 그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약간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보를 공유하는 관점에서 정부 지원, 정부 기관끼리 좀 더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좀 신뢰성 있게 공유할 수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뭐 동선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아직은 저희 나라는 아직 특급법 때문에 갈 길이 먼긴 합니다만 그런 그 실질적인 페이먼트 부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약간 좀 아주 장기적일 것 같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끼리 정보가 좀 사실 아까 우리나라 그나마 좀 낫긴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합성이 안 맞거든요. 서로 간에 정보를 잘 신뢰성 있게 공유돼서 신뢰성 있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원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분산된 아이디라서 그런 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연히 DID 활동에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약간 DID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블록체인 사상과 맞게 약간 자기 주권 신념이거든요. 내가 나 자신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DID가 잘 활용될 수가 있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국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 활용될 수 있다고 느껴지고요. 꼭 관광뿐만 아니라 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기 주권 실행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데 그런 것들 활용적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냥 개인 정보를 이제 자기 주권 말고 그걸 활용하는 측면.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를 끌어들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용성을 좀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왕하실 거면 단지 방역만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 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까지만 원래 스타트업 마켓이었죠, 블록체인이. 지금은 이제 올해는 엔터프라이즈 마켓으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2020 가테너에도 이제 프랙티컬 블록체인을 말씀하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굉장히 스타트업을 좋아하고 그런 거에 학사했습니다만 이제 엔터프라이즈 마켓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더 매스 어덥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좀 엔터프라이즈가 본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ABCD라고 하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하는 부분에서 블록체인 하나의 그냥 뉴스케이스 그냥 크립토커런시가 아니라 약간 사회 인프라로서. 그러니까 AI 이제 블록체인 단독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ABCD라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 인프라로서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젠다로 보면은 이제 아까 그런 IoT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물경제라고 하죠.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 시스템에 약간 그런 IoT와 융합된 블록체인이 좀 더 대두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뭐 몇 번 발표도 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를 마치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블록체인 마치 블랙박스 같은 역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가 왜 사고가 났는지 볼 수 있는 거죠. AI 데이터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은 약간 데이터의 신뢰성, 플랫폼 신뢰성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만나고 있는 분들의 50% 이상이 블록체인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만 AI 분들을 사실 50%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이번에 인종차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AI한테 인종차별적인 데이터가 계속 피딩이 된다면 AI 어떻게 될까요? AI가 인종차별적인 의사결정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 인종차별적인 데이터 없이 약간 균형감 있는 데이터를 피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쓸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잘 이렇게 그러니까 잘 정제되고 객관성 있는 데이터가 잘 들어가야 그런 그 AI가 의사결정을 낼 수 있죠. 결국 데이터가 잘 피딩이 돼서 데이터 통해서 AI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처럼 그런 거 있을 때는 블록체인이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규제가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도로에 만약에 신호등이 없거나 차선이 없으면 다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당연히 규제는 필요한데
통찰력 있는 규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AI나 데이터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약간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면 이번에는 블록체인이 약간 뭐 예타라든지 통과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약간 그런 너무 특근법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정부가 다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입장이라서 약간은 좀 더 밸런스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통찰력 규제를 피해서 약간 좀 더 스터디를 많이 하시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규제이긴 합니다만 다른 뭐 기존 대형 큰 금융권이 있는 뭐 미국이나 중국은 이미 많이 좀 오픈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규제가 좀 더 규제는 필요합니다만 약간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보면 약간 융합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예를 들면 전에 이메일 처음 나왔을 때 이메일을 사기 많이 친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정부에서는 우정국을 우체국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대에 안 맞는 거죠. 이게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은 그냥 이메일만은 뭐 스팸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메일 다 쓰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많이 쓰듯이 지금 좀 있으면 이런 디지털 자산화되는 건 많이 쓰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업체분들도 물론 약간 투명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죠. 거래소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한쪽 축에서는 자생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쪽 축에서는 정부에서는 너무 이쪽에 한쪽에 대한 그 현상만 보고 다 자를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으로 가는 건 FATF나 그런 많은 뭐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근법도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특근법에 너무 이제 시행령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더 이렇게 좀 객관화돼서 좀 오픈돼서 할 수 있는 진행되면 너무 시행령이 너무 옥매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은 약간 스타트업 마켓에서 엔터프라이즈 마켓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워낙 몇 년 전에도 많은 좀 이렇게 활발히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규제로 인해서 많이 좀 대기업 위주가 됐고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어 서비스는 대부분 오픈소스를 많이 갖다 쓰고 있죠. 근데 결국은 제가 바라봐도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약간 코어 기술에 대한 좀 더 발전을 위해서 힘들겠지만 좀 더 발전을 위해서는 R&D에 대한 인프라를 될 것 같고 물론 그래서 예타도 R&D 코어에 대한 것들에 많은 투자 아니 거기에 대한 기술 R&D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산업계에서도 먼저 그런 R&D에 대한 부분 꾸준히 힘들겠지만은 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한쪽 축은 서비스에 대한 개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은 인프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비스를 누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거냐에 대한 부분 결국은 많이 써야 사용이 되어야만이 더 발전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모바일의 대표적인 킬러앱이 됐듯이 지금 다들 블록체인은 킬러앱을 다 기다리고 있죠. 뭐 스타트가 DID도 일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고객이 많이 바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누가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산업계가 그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매스 어덕션 할 수 있는 서비스 누가 먼저 그걸 치고 나가느냐 부분에서 또 산업계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